안녕하세요. K감동 피플입니다. 사랑니 하나를 뽑는데 130만 원. 출산 후 병원에서 퇴원했더니 청구된 금액이 무려 6천만 원. 심지어 진료 중에 눈물을 흘린 것조차 비용으로 청구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병원비가 감당이 되지 않아 파산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바로 미국의 의료 시스템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은 세계 최고의 의료 기술과 시스템을 갖춘 나라라고 알고 있지만 동시에 그만큼 의료비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자본주의 끝판왕이라는 표현이 단번에 떠오르는 나라, 바로 미국. 이번 이야기에서는 미국 의료비에 대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체온만 쟀는데 $100 청구, 자연분만 하루 입원비 6천만 원, 의사 앞에서 울었다고 정신건강비 5만 원, 추가, 수술 후 고민형을 줬다가 21만 원 청구.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미국 의료 시스템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5년째 거주 중인 한국인 박지민입니다.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의료 시스템에 대한 기대와는 달리 현실은 매우 달랐습니다. 특히 의료비에 대한 부담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한 번은 감기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했는데 체온을 재고 간단한 진료를 받았을 뿐인데도 $100의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친구가 출산을 했는데 하루 입원비로 6천만 원이 청구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저에게 미국 의료 시스템의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응급 상황에서도 구급차 이용료가 부담되어 아픈 상태에서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중간에 내리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저는 미국 의료 시스템의 문제점을 직접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러한 현실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어느 날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응급실에 가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극심한 통증에 정신이 혼미했지만 병원에 가는 것보다 더 무서웠던 건 바로 구급차 요금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구급차를 부르면 기본 요금만 해도 $1,200에서 시작하고 몇 분 거리에 불과한 병원을 가도 $2,000 이상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기지 않겠지만 정말로 구급차를 타다가 도중에 그냥 내려주세요 라고 말하고 뛰어내렸습니다. 현기증이 나고 땀이 뻘뻘 흘렀지만 병원 앞까지는 도보로 걸어갔습니다. 당시에는 몸이 아픈 것보다 의료비가 더 두려웠어요. 정말이지 이게 미국의 현실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병원에 도착해 진료를 받았을 때도 아무리 보험이 있어도 이것저것 별도로 청구되는 비용이 너무 많았습니다. 진료비 영세서를 받았을 때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진단비, 처방비, 의료진 상담비, 시설 사용료, 심지어 제가 누웠던 침대 사용료까지 구체적으로 다 적혀 있었고 총액은 무려 $3,700에 달했습니다. 저는 이 일을 겪고 나서야 왜 미국인들이 약국을 마치 병원처럼 사용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아프면 병원이 아닌 약국부터 찾는 이유. 그게 바로 의료비 때문이었어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의료비에 쫓기며 살아가는 미국인들의 삶 속에서 저는 이 질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선진국의 의료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질문은 저를 한국이라는 나라로 이끌게 됩니다. 복통 사건 이후 미국 직장 동료들과 점심을 먹던 중 자연스럽게 의료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동료 에밀리는 허리를 삐끗해서 병원에 다녀왔는데 간단한 엑스레이 촬영과 진통제 처방만으로 $2,800가 나왔다는 겁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그 돈이면 한국에서는 MRI까지 찍고 입원 치료도 받을 수 있는 수준이니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에밀리의 반응이었습니다. 이 정도는 양호한 편이지. 어떤 사람은 응급실 갔다가 파산하는 경우도 있어. 그녀는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다른 동료 제임스는 이미 의료비로 인해 학자금 대출보다 더 큰 부채를 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나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미국이라는 선진국의 많은 사람들이 의료비 때문에 두려움 속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은 아프면 지는 나라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득 한국이 떠올랐습니다. 부모님께 전화해 한국의 병원 이야기, 건강보험 이야기, 동네 내과 진료비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질감이 느껴졌습니다. 아니, 진짜로 감기 진료받고 3,000원만 내면 끝이라고요? 치과 충치 치료가 5만 원도 안 한다고요?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 같았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호기심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너무 다르잖아요.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고
국민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걸까? 그리고 운명처럼 저에게 그 해답을 직접 마주할 기회가 찾아옵니다. 미국에서 의료비로 고통을 겪은 뒤로 제 머릿속엔 계속해서 한 나라가 맴돌았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어린 시절 살았던 곳이기도 했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었는지를요. 부모님과 통화하면서 들은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감기 걸렸는데 진료비 2,800원 나왔어. 건강검진 받고 위 내시경까지 했는데 10만 원도 안 들었어. 이빨 아파서 치과 갔다 왔는데 전체 스케일링이 15,000원이래.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2,800원은 미국에선 진료 시작도 못해요. 스케일링이 15,000원이라니? 제가 미국에서 받은 치과 스케일링은 $280였습니다. 그것도 보험 적용된 금액이었죠. 그러던 중 한국 본사와의 프로젝트 협업이 결정되면서 한국 출장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승낙했어요. 이건 단순한 출장이 아니라 진짜 의료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몸소 확인할 절호의 기회였거든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낀 점은 인천국제공항의 효율성과 청결함이었습니다. 짐을 찾고 입국 심사를 마치기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15분. 미국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공항 밖으로 나가자 바로 공항버스가 줄 서 있었고 버스 안은 너무나 조용하고 쾌적했습니다. 심지어 와이파이까지 무료로 제공되었죠. 호텔에 도착하고 다음 날 저는 간단한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근처의 동네 내과를 방문했습니다. 대기 시간은 고작 5분. 접수할 때는 주민등록번호 없이 여권만 보여주면 끝이었고 진료비는 5,000원도 안 되었습니다. 진료실에서는 의사가 직접 제 병력을 꼼꼼히 물어보고 복용 중인 약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그 전문성과 친절함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며칠 뒤 프로젝트 미팅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한국의 대기업 본사에 들어서자마자 깔끔하게 정돈된 사무실, 구내식당의 고급스러운 식사, 직원들의 단정한 복장과 예절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미팅은 영어로 원활하게 진행되었고 통역 없이도 소통이 가능했습니다. 미국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비교해도 손색 없는 역량이었죠. 프로젝트 파트너 중 한 명이 저를 점심에 초대해 주었고 한 식당에 갔습니다. 밑반찬이 6가지나 나오는 것도 신기했지만 음식을 나누어 먹는 문화는 제게는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정이 넘친다는 표현이 이럴 때 쓰는구나 싶었죠. 그날 밤 이가 시큰거려서 혹시나 싶어 근처 치과를 찾아갔습니다. 미국에선 예약 없이 당일 진료는 거의 불가능한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퇴근 후 오후 7시 30분 진료가 가능하냐 물으니 당연하다는 듯이 접수해줬습니다. 대기 시간 10분. 의사 선생님은 제 이를 살펴보더니 충치 하나가 깊이 파여 있다고 했습니다. 치료는 오늘 바로 하실 수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데 괜찮으세요? 미국에선 상상도 못할 말이었습니다. 미국 치과에서는 검진 따로, 치료 따로, 예약은 최소 2주 후. 그런데 여긴 한 번에 다 된다니? 감동했습니다. 충치 치료는 30분 만에 끝났고 비용은 42,000원. 미국에서 같으면 500달러는 좋게 나올 일을 단돈 42,000원에 해결한 겁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길 저는 의사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비용도 낮고 서비스도 친절하고 접근성도 뛰어난데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전 국민건강보험 체계가 잘 갖춰져 있어서 그래요. 의료비를 부담 없이 낼 수 있도록 시스템이 뒷받침되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미국에서 겪은 그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포기했던 많은 것들이 떠올랐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단지 저렴하다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국민의 삶의 질, 전체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였던 겁니다. 출장 마지막 날, 저는 밤에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창밖의 조용한 도시 풍경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죠. 미국에 다시 돌아가야 할까? 나는 정말 그곳에서 또 아플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질문은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결심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출장 일정이 마무리되어 가던 어느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심한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처음에는 시차 적응이 안 돼서 그런가 싶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마치 머리를 망치로 두들기는 듯한 느낌이었고 잠깐 일어났다가도 바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걱정된 저는 호텔 프론트에 도움을 요청했고 직원은 근처 대형 종합병원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택시로 10분 거리. 저는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미국 같았으면 응급실에 들어가기만 해도 몇백 달러가 청구되었겠지만 한국은 좀 다르지 않을까 기대했죠. 병원 입구에 도착하자 자동문이 열리며 넓고 쾌적한 로비가 펼쳐졌습니다. 리셉션 데스크에는
안내 직원이 상냥한 미소로 제게 다가왔고 제가 외국인이라고 설명하자 곧바로 국제진료센터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영어가 유창한 직원이 제 증상을 듣고 곧바로 내과 접수를 도와주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면 곧 진료 들어가실 수 있어요. 오늘은 대기 시간 거의 없어요. 그 말에 내심 안도하며 대기석에 앉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이름이 호출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50대 중후반의 남성이었고 제 증상을 조심스럽게 하나씩 물으며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청진기를 들고 제 심장과 폐 소리를 듣고 혈압을 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통이 갑작스럽고 강도가 높았다면 혈압성 두통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뇌촬영이나 혈액 검사를 함께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속으로 헉 소리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진료와 검사는 최소 몇백 달러에서 시작하죠. 그런데 이곳에서는 그런 말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거 비용이 많이 들진 않을까요? 의사 선생님은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보험 없으셔도 큰 부담 없을 거예요. 검사 비용은 10만 원 이하일 겁니다. 급하지 않으면 일부 항목은 생략하고 진행할 수도 있고요. 검사는 신속하게 진행됐고 결과는 다행히도 심각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의사는 진통제와 휴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렸고 약국에서 약을 조제해 오라고 처방전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진료를 마치고 접수 창구로 가는 길, 저는 작지 않은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병원 직원의 태도였습니다. 외국인이시면 추가 등록 절차가 있으세요. 대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고 보험 없으시면 진료비 선결제입니다. 바로 납부 가능하신가요? 그 말투는 친절하다기보다는 딱딱하고 형식적이었어요. 마치 귀찮은 절차니까 빨리 하세요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순간 마치 미국의 관료주의적 시스템을 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국도 결국은 똑같은 의료 시스템 아닌가? 기분이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동안 감탄했던 한국 의료에 대한 인상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했죠. 감동이 냉정함으로 식어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치 그동안 내가 한국을 너무 이상화했던 건 아닐까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약국에 들러 약을 받는 동안 괜히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친절하다고 느꼈던 한국 의료는 결국 외국인에게는 예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다음 날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회사의 한국 파트너 팀장이 진료 경험을 물으며 제게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혹시 어제 그 병원에서 국제진료 접수 창구가 아니라 일반 접수 창구로 가셨나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분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일반 창구 직원들은 외국인 대응 교육이 따로 되어 있지 않아서 말투나 설명이 부족했을 수도 있어요. 불쾌하셨다면 사과드릴게요. 사실 대부분의 외국인 환자들은 국제진료센터에서 편안하게 진료받고 가세요. 그 말을 듣고 나니 모든 게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무뚝뚝함은 시스템의 문제라기보다는 단순히 안내 절차의 차이였고 오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제 진료받았던 내과 의사 선생님이 제 상태가 괜찮은지 확인 전화를 해오셨던 겁니다. 지금은 좀 어떠세요? 불편함 있으시면 다시 오셔도 돼요. 외국에 가기 전에 건강하게 회복하셔야죠. 그 한마디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단순한 진료를 넘어 인간적인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한국 의료 시스템은 단지 효율적인 게 아니라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해 속에서 흔들리던 저의 마음이 그 한 통의 전화로 완전히 풀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진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나라구나.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남산이 보이는 작은 카페에 앉아 조용히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병원 진료 때문에 당황하고 문화적 차이에 혼란스러워하며 괜한 오해로 한국 의료 시스템을 의심했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그 오해 속에서도 진심이라는 단어를 찾게 되었고 그게 이 나라의 본질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번 출장 2주 동안 저는 한국 의료의 거의 모든 것을 겪어봤습니다. 동네 의원, 약국, 종합병원, 대학병원, 심지어는 국제진료센터까지 그 어디든 저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걱정 없이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한국에서는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죠. 그 당연함 속에서 저는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진료비 영세서를 보고 2번 놀라고 약값을 계산하며 3번 놀라고 병원 문을 나설 때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의 병원은 공포가 아닌 회복을 말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병원 문을 들어설 때마다 통장 잔고를 먼저 확인해야 했고 진료실 안에서조차 마음을 졸이며 추가 비용이 나올까 긴장했습니다. 보험이 있어도 보장 범위를 알 수 없었고
응급실에 갈 때는 항상 이거 정말 응급일까를 고민해야 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습니다. 병원을 가는 게 당연했고 비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며 무엇보다 의료진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였습니다. 비행기 안 창밖으로 작아지는 서울의 불빛을 보며 제 가슴은 먹먹해졌습니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현실이 달갑지 않았어요. 이제 다시 병원 가는 게 두려운 삶으로 돌아가야 하나? 다시 치과 치료 한번 받으려면 몇백 달러를 내야 하겠지. 그 생각만으로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지 하루 만에 저는 그 차이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머리가 지끈거려 간단한 진료를 받으려 했더니 예약은 3일 후. 간단한 혈압 검사 하나에도 기본 진찰비 180달러가 붙는 현실. 진료비 청구서가 도착하기 전까지 얼마가 나올지 알 수 없어 조마조마한 기분. 한국에서는 단돈 5,000원으로 진료받았는데 그 진료실에서는 내가 한 사람의 환자로, 한 사람의 사람으로 대우받았는데 그 차이는 단순한 의료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 삶을 얼마나 다르게 만들 수 있는지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미국에서 다시 일상을 시작하면서 저는 어느새 매일같이 한국 뉴스를 검색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다큐멘터리, 뉴스, 해외 비교 자료를 찾아보면서 왜 이런 시스템이 가능한 걸까를 공부하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 한국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시스템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진료 행위에 국가가 일정한 기준을 두고 비용을 책정하고 병원마다 제멋대로 가격을 매기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시스템.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건강보험을 통해 의료비를 분담하고 무리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 구조. 그건 기적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한국은 그 선택을 했고 그 길을 지금도 걸어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친구들에게도 한국을 소개할 때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많은 나라, 한류가 멋진 나라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아플 때 무섭지 않은 나라야. 병원이 공포가 아니라 회복을 주는 곳이야. 돈보다 건강을 먼저 생각하는 나라야.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다시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여행이 아니라 다시 살아보고 싶은 나라로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곳에서 나만의 삶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한 번은 회사에서 복지 관련 설문조사를 하면서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미래의 지출은 무엇입니까? 저는 주저없이 의료비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이라면 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단순히 비용이 저렴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국가가 국민을 믿고 국민이 국가를 신뢰하는 구조입니다. 그 안에서 살아보면 그게 얼마나 값진 일인지 매일 실감하게 됩니다. 아직 한국을 잘 모르는 외국인 친구들이 있다면 꼭 이 말을 전해주세요. 아프지 않아도 좋은 나라지만 아프면 더 좋은 나라. 그게 바로 한국이야. 미국에서 병원은 늘 두려움의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병원조차 따뜻했습니다. 몸이 아플 때 마음까지 함께 돌봐주는 나라. 의료가 혜택이 아닌 권리로 작동하는 사회. 그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건강하게 살고 싶다는 진심 어린 바람을 품게 되었습니다. 혹시 당신도 아픈 게 두렵다면 한국이라는 나라를 꼭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곳엔 당신을 위한 진짜 회복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1초면 충분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마음 따뜻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감동피플이었습니다.